현역 불패 공천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저희가 중진 의원들도 많이 희생들을 해주셨잖아요. 지도부가 나름대로 역할 잘하고 공관위도 역할 잘하고 있다라고 네,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게 평가가 아니잖아요.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당의 체질이 개선이 될 건가? 만약에 그런 공천이 안 이루어지고 현역 의원들이 그대로 짝싹 가잖아요. 그러면 21대에 보여줬던 그 의정활동이 그대로 복사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건 현실 정치상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임기보다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더 길 거고. 그러니까 비례 미성정당이죠. 사실상 국민의 미래를 창당을 했어요. 용산에서 그립을 잡고 가고 형식적으로만 다 그냥 앉혀놓은 거 아닌가? 바지로. 지역구 조정 좀 획정 좀 빨리 좀. 그러니까요. 빨리 그 지금 선거 공천 지금 다 끝나가고 있는데 뭐 어떡하라고 하는지 기성 정치인. 뭐 뛰고 자, 그럼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민주당 어쨌든 뭐 비명 행사 공천이다, 뭐 친명 행제 공천이다 이렇게 네이밍이 붙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굳이 네이밍을 따지자면 현역 불패가 아닌가 싶어요. 말씀 아까 하신 대로 현역 의원 중에 컷오프 0명이고 계속 이제 뭐 최소 경선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일부 뭐 자진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을 빼고는. 네, 어제까지 이제 공천 결과 발표, 경선 결과 발표 계속 하고 있는데 좀 눈에 띄는 인사가 있으셨거나 아니면 이 현역 불패 공천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뭐 현역 불출마, 아까 현역 컷오프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는 사실 저희가 당에서 공관위가 현역 컷오프에 대한 TO가 있었고 네. 거기로 이제 뭐 확인되진 않지만 추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또 불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해 주시는 의원분들도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컷오프가 없다라고만 비판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그분들이 그 불출마를 선택하게 된 배경, 아까 민주당 김영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아마 여당이 설득하고 많은 선배 정치인들 이 뒤에서 노력하시지 않았나.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명예가 존중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중진 의원들도 많이 희생들을 해주셨잖아요. 지역구 조정을 해주시는 부분도 있었고 일찌감치 그런 부분도 있었고 특히 언론에서 특히 야당에서 대통령실 행정관들 비서관들이 뭐 내려꼽게 될 거다 검핵관들 있을 거다 했는데 그에 비해서는 사실 그런 우려에 비해서는 여당의 공천들이 전반적으로 경선을 붙인다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비서관급이나 행정관급이 컷오프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론 하나하나 사안을 놓고 보면은 뭐 지적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천이라는 게 전반적인 과정을 봤을 때는 여당이니까 여당은 아무래도 조용하고 또 정제되고 이러한 공천이 과거부터 있어 왔고 그러한 역할을 해온 것 같고 지도부가 나름대로 역할 잘하고 공관위도 역할 잘하고 있다라고 네, 좀 그 평가하고 싶습니다. 4년 전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일각에선 그래요. 이게 4년 전에 공천이 지금 현역을 그대로 간다는 거는 4년 전 공천을 그대로 간다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4년 전 공천 그리고 그들이 현역이 된 21대 국회가 잘한 건 아니지 않느냐. 예. 그러면 어쨌든 혁신, 세대 교체, 물갈이 이런 거를 좀 보여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개량적으로 공관위가 그 수치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개량적인 평가를 했을 거고 그 현역 의원들에 대한 경선 지역도 많았었잖아요. 근데 해당 경선 후보자들 아쉽게도 이제 탈락하셨던 이 경선 후보자들도 사실 반발이 없었고 현역과의 경선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 전반적으로 현역과 또 그 원외 출마자들 모두 적절하게 요구가 잘 수용된 거 아닌가 수용됐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경선을 붙이면 특히 양자나 삼자나 현역이 유리한 측면은 있어요. 아무래도 4년 동안 8년 동안 그 지역을 아무래도 주민들과 노출해오고 하기 때문에 인지도 측면에서 높은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원외 경선 대상자들이 뭐 여기에 대해 승복하고 용인한 거니까요. 네. 근데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왜냐면은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이분이 집권하고 나서 더 했던 일이라고는 뭐 오선의 김영선 의원 이분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국회에서 단식 농성하는데 네. 노량진 가가지고 수돗물 먹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출마한다면서요, 김해 이런. 그래서 일단 그분은 그 네. 해당 지역구는 본인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배경에 공관이랑 역할이 있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생각돼요. 교통정리가 네. 있었다.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게 평가가 아니잖아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의정 활동을 한 사람들에 대한 정당의 평가, 게이트키핑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의원들 한 명 한 명에 대해 칼을 들이대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 김건희 여사의 개인 리스크 때문에. 네. 뭐 이번 주 특검법죠 음. 표결.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당의 체질이 개선이 될 건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김용태 최고위원이 공천받아서 출마하기를 바라는데 네. 만약에 그런 공천이 안 이루어지고 현역 의원들이 그대로 짝싹 가잖아요. 그러면 21대에 보여줬던 그 의정 활동이 그대로 복사 붙이게 되는 거예요. 뭐 지역구 옮기면 달라지나요? 그 수돗물 먹던 분들이 김해 갑으로 옮겨버리면 안 먹게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닌 거야. 제가 반박을 하면은 네. 그 하원기 부대변이나 이제 언론에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당 지역구 유권자분들이 여론조사에서 평가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과연 과거에 이제 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잘 못했다라고 평가하시고 저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21대 때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현실 정치상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총선이 끝나고 나면 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임기보다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더 길 거고 기니까. 아무래도 이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이 권력을 향해서 또 정부를 향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21대보다는 22대에 좀 더 그 역할 어떤 범위가 레버리지가 더 넓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그렇기 일은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권 아니 본인은 지향점을 말씀하시고 저는 지향점을 말하면 아니 이분도 지향점. 아니 지향점이라는 네. 거는 사람을 다 바꿔버려야지 그게 했을 때 내가 근데 새 인물 우리 과거에 역대 국회의원들 30-40%가 다 물갈이원이었습니다. 초선 아니, 들어왔죠. 근데 바뀌었나요, 사실? 아니 30-40%를 다 갈아치우라는 게 아니라 네. 문제가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정당에. 아. 근데 제 말은 아까 말했던 구조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만희 정치구조가. 이만희 의원이라던가 김성원 의원이라던가 방금 김영선 의원이라던가 용비어천가 부르느라고 의정활동 똑바로 못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치하면 당에서는 평가 못 받는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건데 그런 사람들 다 공천해버리면 똑같이 그냥 한다는 얘기예요. 22대에서. 그러니까 뭐 여당을 해보셨겠지만 그 여당의 적정한 선을 지키는 게 굉장히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여당이 반대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야당이죠. 네. 맞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국민의 생각과 보편적인 타당하고 상식적인 생각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그 같아요. 선을 너무 안 지킨다는 거지 나는. 이게 뭐 적당히 계속 반대만 할 거면 제가 야당하지 여당하겠어요. 모든 사안에 대해 반대하라는 게 아니라 핵심 테마에 대해서는 털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라든가 가방이라든가 뭐 말해야 된다. 뭐 국민 여론이 60, 70% 되는 사안들이 있잖아요. 아직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권 여당인 만큼 국민이랑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된다는 정도의 얘기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예. 그런 것조차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걸 다음 잘 국회에서 저희 네. 당 의원님들께서 네.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마지막 국민의힘 얘기 하나 해보면 비례 위성정당이죠. 사실상 국민의 미래를 창당을 했어요. 4년 전 위성정당으로 현역 한성규 의원을 보냈다가 공천 혼선을 빚었던 사태를 이번에 막기 위함인지 국힘 사무처 당직자인 조혜정 정책국장을 대표로 임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사에서 창당대회를 연 것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와요. 당명은 국민의 미래인데 국민들은 그런 미래를 안 원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새로운 미래, 국민의 미래. 국민의 미래 뭐 많은데 네. 국민들은 그런 미래를 원하지 않는다. 비대위원장이나 용산에서 그립을 잡고 가고 형식적으로만 그냥 뭐 대표든 누구든 당직자든 다 그냥 앉혀놓은 거 아닌가 바지로 이렇게밖에 해석이 전 안 되더라고요. 국민의힘은 너무 그냥 노골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민주당은 위성정당인데 위성정당이 아닌 척을 자꾸 하고 있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양쪽 다 이게 4년 전보다 정말 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뻔뻔하죠. 네. 네, 뻔뻔합니다. 네. 제도가 있는데 제도를 해킹해가지고 이런 게 민주주의에 안 맞아요.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없이 국민적 합의도 없고 국회 합의 없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던 것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만 어쨌든 국회법에 따라 통과된 제도가 있는 법인데 제도의 원리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과연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건지 집권 여당도 따져봐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는 합의한 적 없으니까 안 지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법률에 민주주의라는 게 내가 합의를 안 하고 동의를 안 했지만은 절차에 따라서 법이 통과되면 그 법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에 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정치적으로 따져서 바꾸자고 해야 되는 거지. 그래 너네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위성정당 만든다. 이렇게 나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법을 만들어 놨던 사람들이 위성정당 똑같이 만든다고 하는 것도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만든다? 글쎄요. 법률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위성정당이 비판받을 점 분명히 있고요.
지역구 조정 좀 획정 좀 빨리 좀. 그러니까요. 빨리 지금 선거 40여일 앞두고 있는데 44일 남았습니다. 구역 조정으로 뭐 기초단체가 행정구역이 바뀐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공천 지금 다 끝나가고 있는데 뭐 네. 어떡하라고 하는지 뭐 기성정치인. 뛰고 있는 분들이 좀 혼란스럽잖아요. 지역구 계속 조정 불안정하고. 좀 빨리 여야가 노원 합의해달라. 이런 데 보면은 혼란스럽죠. 맞습니다. 그것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아직 만물이 지어지지 않은 곳이 많네요.